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열정의 알유심정, 알아두면 유용한 심리학 정보. 네, 세 번째 강의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보는 불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굉장히 낯선 그림이 지금 펼쳐져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정신분석이란 이론은 프로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론화되고 체계화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 그 관점에서 우리의 성격 구조 그리고 의식 수준을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지금 표현했는데요. 용어가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초자, 자, 원, 초하라는 세 가지의 성격 구조로 우리의 성격이 만들어지는데 초자는 이제 도덕 원리, 그래서 도덕적인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초화는 동물적인 본능에 좀 더 가까운 게 쾌락, 그다음에 공격성, 성적 욕망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동물적인 나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아는 현실 세계와 어떤 소통, 그다음에 조절, 그다음에 통제가 같은 현실 원리를 따르는 현실적인 나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어떤 원초와 자아, 초자의 세 가지의 내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잘 조절을 되냐에 따라서 나의 성격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프로이트는 우리의 의식 세계 수준을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하고 떠올리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제 의식이 있는 거고요. 전의식은 뭐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지만 떠올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는 생각, 사고, 감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요. 무의식은 내가 떠올리려고 애를 쓰더라도 떠오르지 않는 의식의 저편에 가 있는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꿈. 네, 꿈이 바로 이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말실수.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이렇게 술뚝 튀어나오는 그런 말실수 안에 우리 무의식의 생각들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네, 마지막은,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꿈, 그 다음에 말실수, 최면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세계. 그것 또한 무의식입니다. 아마 이제 전생 체험 막 이런 것들도 아마 무의식에 되어 있는 뭐 우리의 어떤 소망 반영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 심리학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는 뭐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이 되지 않은 분야니까 저도 어떻게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의 어떤 뭐 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불안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현실적인 불안이 있고, 그리고 어, 도덕적인 불안, 그리고 신경증적인 불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현실적인 불안은 여러분 나오신 그림처럼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불안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실 위험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이 위협이 굉장히 높다면 대처 능력이 감소하겠죠. 그 대처 능력이 감소했을 경우에 느끼는 무서움과 공포가 더 클 경우에 그 불안 또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직서를 내고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지라고 하는 어떤 대처 능력이 좀 있다면 그 불안이 이렇게 높지는 않겠죠. 장 넘기시면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도덕적인 불안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초자와 관련된 도덕적인 나와 관련된 불안인데요. 원초와 동물적인 나에선 굉장히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욕망들을 본질적인 자기 양심과 관련해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초자가 만들어낸 도덕적인 내가 만들어낸 또 이상적인 자기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는 불안.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그 도덕적인 어떤 원리를 따라가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부분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을 겪을 때 경험하는 불안이 바로 이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어서 이제 부모님도 이제 크리스찬이시고 교회 가면은 굉장히 선과 악, 그다음에 죄와 벌, 그다음에 뭐 회개, 천국과 지옥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자아가 굉장히 매우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안 가면 저한테 큰일 나는 줄 알고, 교회 안 가면 좀 큰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막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저번에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 예배 설교를 잘 안 들어서 그런가, 막 등등의 어떤 이런 이제 불안들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도덕적인 불안은 본질적으로 자기 양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이 수위가 다르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덕적인 불안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 가치 기준, 신념에 따라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저하감이 발달할수록 도덕적인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대학교 때 제 친구들이 저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나이트클럽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갔어? 좀 서운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이 너한테 얘기하면 혼나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런 부분에까지 이제 정죄할 만큼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있었던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신경증적인 불안입니다. 이 신경증적인 불안은 자아가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인 내가 동물적인 나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면서 나타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동물적인 나에선 굉장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그다음에 욕망, 욕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탐닉하게 될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 또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길거리 지나가는 예쁜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남자들이 볼 때 그 이제 어떤 성적 욕망들을 느끼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내가 실제로 이제 성적 욕망을 느낀다고 해서 아무 여자나들이 성폭행을 하거나 겁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자기가 통제하지 못할 경우는 어떤 불상사가 발생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느끼는 그 느낌인 거죠. 그런 불안감들이 바로 신경증적인 불안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성적 본능과 공격적 본능, 이런 부분이 의식화돼서 표현될 거라는 불안이 바로 신경증적인 불안이죠. 그래서 이 동물적인 나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무의식적인 것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무의식 속에 굉장히 많이 담아둘 경우에 이 무의식의 사이즈가 굉장히 점점점 커지면 나중에 자아가 통제를 할 수 없고 조절을 할 수 없는 수위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럴 경우엔 자아의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이 신경증적인 불안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신분석적인 치료는 이런 무의식에 닫혀져 있는 이 동물적인 나에서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충동, 그다음에 본능, 이런 것들을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안전한 장인, 심리 상담사, 정신분석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무의식적인 측면을 표현을 하고 드러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존중되었을 때 점점점 무의식에 파묻어 있는 이런 어떤 충동들을 조금씩 꺼내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분석 상담은 그런 충동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충동이나 그런 생각들을 내가 했구나라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려주고 인식한다라는 게 바로 치료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분석에서 바라보는 불안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봤고요. 짧은 강의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